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은 과연 어떻게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박시윤 단장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쉬는 일요일 날 이렇게 순천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도 모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들이 왔을 텐데 제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딱딱한 이야기를 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오늘 메인 프로그램 따로 있죠. 저희가 그냥 바람잡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요. 워낙 문화도시 이야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봤지만 몇 년간 해도 사실 바뀌지 않는 게 문화도시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고 도시의 어떤 정책이나 기능이 이렇게 변화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순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광양은 문화도시 준비한 지 2017년 본격적으로 한 게 201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벌써 6년째거든요. 6년을 했는데 진짜 요만큼 바뀌었어요. 우리 순천도 옆에 문화의 거리 예전에 도시재생부터 문화의 거리 만드는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꽤 많이 흘렀습니다. 한 15년 이상 흐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이곳에 처음 북적북적했다가 안착하고 안정화되고 여기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그려보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5년 정도는 흘러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문화의 거리 만드실 때 젊으신 분들은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만들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되셨잖아요. 도시가 성숙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데는 그만큼의 모두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서로 다독여주고 만들어가는 게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화도시 그러면 음악도시, 그죠? 미술도시, 영상도시, 사진도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만드는 건 좀 쉬운 일 같아요. 왜? 그냥 그걸 밀어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영상도시다 그러면 모두가 영상 막 찍어대고 영상 컨테스트에서 영상 상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시가 영상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자기가 꿈꾸는 일들, 행복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한데 영상이 그걸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화도시에서는 이렇게 장르로 도시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많이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도 대한민국의 생태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 다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 오는데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양에서 왔는데요. 광양 사람은 아니고 이 일을 인연으로 해서 6년 전에 광주에서 광양으로 와서 광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면 사진 기타를 들고 있는 분이 있고 조금은 젊으신 분이 있는데 무슨 관계 같아요?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채무 관계 같으신가요? 예? 뭔자? 제자. 제자. 스승과 제자 관계. 네네네. 스승자를 말씀해 주셔요. 제자 그러니까. 네. 둘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들은 광양에서 문화 기획 일을 하고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도시 사업을 같이 서로 참여하면서 이 아드님이 너무나 가족 음악회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해라라고 해서 마을 골목에서 이제 본인의 본업이 문화 기획 뭐 이벤트 이런 거니까
다 자기가 손수 꾸며가지고 아버님과 또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이 골목에서 음악회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들 일상생활 속에서 해보고 싶은 뭐 거창한 거 말고도 소소하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게 문화도시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막상 기회를 주면 또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순천 시민 여러분들도 문화재단이나 혹은 문화도시 센터에서 이런 거 해보세요 하면 덥석 무세요. 덥석 물고 하면 작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한 1000명 정도 올 줄 알고 내용을 1000명 규모에 맞는 이야기를 준비했다가 뭐 제가 알아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광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바로 옆에 동네잖아요. 자, 광양에 가봤다. 오, 이야, 역시 우리는 같이 사는 동네예요. 예. 광양 사람들도 거의 순천을 생활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광양에서 순천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러 왔습니다. 지금은 광양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 다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광양에서 학교를 진학하려면 다 조금은 좋은 학교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순천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양 분들의 관계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분들이 다 순천 분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내가 순천 사람인지 광양 사람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이렇게 어울려져 살아온 거죠. 광양이 그런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혹시 광양에 있는 높은 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들어보셨나요? 광양에는 1200m가 넘는 백운산이 있어요. 지리산의 끝자락인데요. 백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무슨 강이 있죠? 자, 퀴즈 맞히면 선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섬진강이에요. 섬진강. 예. 광양은 이 왼쪽 사이드에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요. 구례로부터 저 위에서 흘러서 남해 바다로 옵니다. 그러면 그 섬진강에 사는 진월면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하고 가까워요? 우리가 광양읍이 순천하고 가까웠듯이 저 섬진강 쪽에 진월면은 누구하고 가깝냐면 하동읍하고 가깝습니다. 거기는 그냥 하동읍하고 어울려서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있죠. 우리 순천도 바다가 있고 여수도 바다가 있고 우리가 광양만이라고 하는 동부권의 세 개 도시가 광양만을 전부 다 끼고 지금 산업이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렇게 또 바다는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산, 강, 바다, 뜰 이 네 개의 요소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도시가 광양이 제일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광양 말 들어보셨어요? 광양 억양? 광양 사람들 토백이 억양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광주에서 있다고 왔기 때문에 순천까지만 오고 여수까지만 와도 우리 이 전라도 말이 되게 익숙해요. 그냥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광양을 딱 가니까 전혀 말이 달라요. 분명히 전남인데 광양 말 억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동이나 진주를 가면 거기는 아예 또 경상도 말이란 말이죠. 이건 뭐지? 왜 광양의 말은 광양의 억양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김치 맛이 달라요. 여수 순천에서 먹는 김치 맛은 뭐 목포를 가든 담양을 가든 뭐 광주에서 먹든 그 김치 맛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광양의 김치를 봤더니 잼피를 넣는 거예요. 김치에. 근데 보통 잼피를 넣는 음식은 경상도에서 또 많이 그렇게 먹거든요. 산청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야, 이건
광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정말 이건 독특하다라고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이런 자연 환경에서, 지리적인 어떤 환경에서 고스란히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났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같이 옆에 여수와 순천과 붙어 있지만서도, 그리고 같이 생활권에서 살면서도 역사적으로 DNA에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게 해왔구나라고 하는 걸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광양에서 문화도시를 할 때 매우 그 점이 매력적이었고, 그게 바다, 강, 산. 사실 바다, 강, 산 그러면 자원이 많으니까 매우 풍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곳 자연 환경이 많을수록 그걸 다 개척을 해서 먹고 사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고된 곳이에요. 평야가 있는 곳이 비옥한 곳이지, 강을 일구고 산을 일구고 바다를 일군다라고 하는 일은,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 사람들은 외부에서 볼 때 되게 좀 뭐랄까요, 강한 사람들, 질긴 사람들, 거친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오는 거죠. 오히려 순천 분들은 되게 순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듯이 매우 온화한 곳에서 우리 순천 분들은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우리 순천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에 잘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은 말 그대로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는 계속 그냥 광양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 광양에서 왜 숯불구이가 유명한지 아세요? 숯불구이가 왜 유명할까? 그리고 왜 포스코 제철이 광양으로 왔을까? 라고 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양에서 금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광양에서 금이 났습니다. 은, 동, 그 다음에 철광석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석탄이라고 하는 것 말고 금은, 동, 철광석이 많이 났던, 전국에서 많이 났던 곳 중에 하나가 광양이에요. 처음 아셨죠? 그래서 제2 그 광산을 채굴했던 시기가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까지였는데, 한 1930, 40년대에는 한 3천여 명의 이주민들이 이 채굴을 하러 광양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한 달에 싹을 주는 날이 되면 장터의 쌀값이 10%가 오른대요, 그날. 그리고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거나 저쨌거나 어쨌든 광양은 엄청난 광산의 시대를 근대 초기에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스코 광양제철이 광양만의 한 곳에 자리하면서, 사실은 작은 동네에서 이제 커다란 어떤 근대 현대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광양을 이끄는 두 개의 산업이 있는데, 하나는 포스코 광양제철의 철강 산업, 그 다음에 하나는 광양만에 보시면 엄청나게 여러분 기린들 많이 보셨어요? 기린? 광양항 바다에 가면 기린 아십니까? 컨테이너를 짚는 크레인. 그 크레인이 기린 닮았다 그래서 저희는 기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들어설 만큼, 국제 컨테이너 항이 들어설 만큼 이제 이 항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양은 도시로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인 두 개의 큰 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 들었다시피 광양 자체는 되게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무척 어렵게 개척해 오면서 주변의 도시들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내 거를 만들어 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고요. 문화도시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야 되니까
문화도시를 광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마켓, 공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또 처음에 문화도시 이야기하면 모두 다 전통문화 이야기합니다. 문화 그러면 전통문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도시가 더 발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광양 사람들은 돈 벌어서 다 여수 순천 가서 써, 이런 이야기만 맨날 들었어요. 몇 년간 광양 사람들은 광양 시민은 그대로고 돈을 벌어서 광양에서 벌어가지고 다 여수 갖다 주고 순천 갖다 주고 맨 그런 하소연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발전할까요? 하소연만 하면?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광양에는 누가 살지? 광양에는 누가 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만요, 광양에. 우리 순천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걸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는 말을 썼더니 당사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경력 단절이란 말이 너무 자기들은 듣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아직은 나는 계속 나의 그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력 보유 여성,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 대신에 이렇게 씁니다. 이분들은 남편분들 따라서 남편이 광양제철로 직장에 옮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따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광양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순천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본인들 여성분들이 다 대기업도 다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정 때문에, 육아 때문에 아빠를 따라서 광양 오시는 분이 솔찬히 많아요. 그런데 도시는,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게 매우 한계적으로 있었고요. 제도 안에서 하려면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광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법, 이런 걸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물어보니까 막 공무원 되고 싶어하고 그러질 않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 않고 가장 많이 원하는 건 내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잘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많이 찾고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이분들도 청년이거든요. 기혼 청년이죠. 그래서 우리 동북권에 광양에서 이 경력 보유 여성들, 게다가 기혼인 청년 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순천도, 여수도 함께 같이 고민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순천도 매우 활발하게 계시지만 신중년 분들이에요. 신중년이라 그러면 50대, 60대, 이제 청장년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뤄내고 자식들도 다 성인으로 키워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세 시대를 보고 있습니까? 100세를 넘어서 120세, 150세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양에도 포스코, 그다음에 항만, 이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제는 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이제는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까, 이런 고민들을 이 신중년층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꼭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예요. 광양에 포스코가 들어온 지 이제 한 35년 정도 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으니까요. 그때에 취직해서 혹은 포항에 있다가 광양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35년이 흐르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25세 들어와서 35년이면 6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분들은 이제 은퇴, 퇴직, 이런 것들이 불과 5년 전부터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100명, 200명 앞으로 매년 100명, 200명의 대기업의 퇴직자들이 생겨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고향으로 가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35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면 고향이 어디일까요? 고향이 어디일까요? 이 고민이 매우 깊게 드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벗어나서, 그리고 자기가 청년을 살았던 곳을 벗어나서 일하러 들어와서 30년을 살았는데 나는 어디에 이제 내 제2의 인생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광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광양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제2의 고향으로서 광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양도 은퇴자를 위한 도시,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정서적으로 그리고 일상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문화도시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존재를 발견을 했고, 이분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게다가 다 기업을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세요. 기술적으로나 혹은 뭐 이렇게 뭐 인성으로나 모든 게 다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도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제2의 전환, 인생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 근로자들입니다. 계속 제가 기간 산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광양 인구가 지금 15만이에요. 그러면 광양읍은 5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동광양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데가 한 8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인구의 아마 절반 이상이 다 포스코나 항만과 뭐 협력 업체 다 포함해서 관련한 인구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은 우리가 어딜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이렇게 내세우긴 하는데, 실제로 젊은 도시에서 이렇게 순천처럼 젊은 분이 많은 게 아니고, 다 물론 뭐 젊은 분이니까 다 산업 근로자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사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조 2교대로 해서 12시간씩 계속 일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쉬고 하는데, 쉴 때 광양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 뭘 하고 싶어도 어디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직장으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기업으로, 회사로 저희가 문화나 예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양 시민, 지금 계속 저희가 발굴한 문화도시를 통해서 관심 갖고 발굴한 시민들의 대상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는 기업 시민이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기업이 시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청년분들, 직장을 이제 얻으실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기후 위기 가장 심하죠. 그래서 많은 큰 기업들은 전부 다 ESG 경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E는 환경, S는 사회 가치, G는 우리가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경영의 문제. 이것들을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전체 기업의 기업 문화를 바꿔야지만이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포스코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나라에 또 철강을 수출할 수가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ESG, 우리는 환경을 위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매년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시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양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광양제철, 여수광양 항만공사라고 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화도시가 같이 하자. 너희들이 하나의 기업이지만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지역사회에 공헌해야지 너희가 이윤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양은 내세운 슬로건이, 비전이 문화교역도시 광양입니다. 교역 다 아시죠? 교류와 교역이 어떻게 달라요? 막 저희가 설명해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여수, 순천, 뭐 광양이 모두 다가 오고 가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일도 만들고 같이 동반해서 뭐 또 해보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그런 실천 활동을 교역이란 말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이 항만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교역이란 말이기 때문에 문화에서 그런 교역을 만들어내는 도시 광양, 이렇게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저희는 계속 순천과 함께하고 여수와 함께하고 하동과 함께하고 구례와 함께하고 남해와 진주와 함께하는 거를 저희 문화도시의 비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우리 관계권역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행복하게 더 잘 살까, 이런 것에 함께 동참도 해주시고 저희도 계속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광양이 이야기하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